가족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배우자와 자녀가 생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편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가족만큼은 내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60대가 되고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다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이기에 더 깊이 상처를 주고, 가족이기에 더 큰 기대와 실망을 안겨주며, 가족이기에 때로는 남보다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내 편은 아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명언은 노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분명 따뜻하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희생을 가족에게 쏟아부었습니다. 내 옷보다 자식 옷을 먼저 사고 내 배보다 가족의 배를 먼저 채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떠나고 싶은 여행은 뒤로 미루고 늘 가족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가족은 당연히 나를 지켜주고 노년이 되면 나의 곁에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자녀는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고 배우자와는 오랜 세월 쌓인 권태와 갈등이 드러납니다. 형제자매와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오히려 더 멀어지고 돈 문제와 책임 문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가족을 향한 무조건적인 기대가 결국 내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상처는 남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남에게 받은 상처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비로소 보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는 사랑과 위로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분노와 갈등의 전장이기도 하다는 것을요. 자녀와의 거리, 배우자와의 차이, 형제와의 갈등이 결국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남은 인생은 끝없는 원망과 상처로 채워집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만 마음으로 유지된다. 이 말처럼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피도 소용없습니다. 노년의 가족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집착이 아니라 거리두기, 맹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편이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남보다 더 차갑고 무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가족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기대를 줄이며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가족에게 바라는 순간 상처가 시작된다.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의 노년을 조금 더 평온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맡겨진 인연일 뿐이다. 이 명언은 60대가 된 부모들에게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입을 옷보다 먹을 밥보다 하고 싶은 일보다 늘 자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지쳐가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평생 쏟아부은 헌신이 자녀의 마음속에서 당연한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요. 기대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줄 때는 고마워하다가도 더 이상 줄 수 없을 때는 불만이 생깁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젊은 시절 내 퇴직금 일부를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쓰고 손주 돌봄까지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 노후가 불안해지자 자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저희도 힘들어요. 부모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그 순간 부모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관계는 벽을 만듭니다. 돈 문제로 생기는 상처, 자식에게 빌려준 돈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 젊음, 희생, 부모가 자녀에게 쏟아준 모든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을 사줄 때 보태주고 사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처음에는 감사 인사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조차 잊혀집니다. 심지어 갚지 못하는 자녀를 탓하면 오히려 부모가 매정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돈은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만드는 독입니다. 돈을 주었다면 애초에 되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고 잊어라. 잊지 못할 거라면 주지 마라. 이 태도가 부모의 마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결혼과 손주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 갈등을 낳습니다. 배우자 선택에 개입하거나 손주 양육 방식을 두고 간섭하면 관계는 금세 틀어집니다. 많은 부모가 손주를 돌보며 인생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노력을 당연시하고 부모는 체력과 시간을 소모하며 지쳐갑니다. 손주는 사랑의 대상이지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노년에 자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손주를 돌본다면 결국 남는 건 원망뿐입니다. 자녀를 돕되 내 삶을 잃지 않는 선을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효도는 강요하는 순간 사라진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돌봐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효도는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에 치여 부모를 뒷전으로 밀어넣습니다. 물론 스스로 부모를 챙기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자녀의 선택에서 비롯됩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강요하면 사라지고 기대하면 상처만 남습니다. 자녀에게 기대는 순간 실망이 시작된다. 부모의 삶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자녀가 도와주면 감사히 받되 그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 노후를 자녀에게 맡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부모의 집착, 자녀의 부담. 집착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 보내는 무조건적인 관심은 때로는 집착이 됩니다.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선택을 대신하며 끊임없이 간섭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구속으로 느낍니다.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부담으로 여기고 결국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때 부모는 배신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자신의 집착이 문제였습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집착은 사슬을 채우는 것입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자녀의 삶을 지켜보되 간섭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녀의 선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그들의 인생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 새로운 정의. 부모는 길잡이지 주인은 아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길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걷는 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노년에 이르면 더더욱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제는 자녀의 삶에서 물러나 내 삶을 챙길 때입니다.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는 간섭이 아니라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아야 편하다. 가족이라고 다 내 편은 아니다. 이 말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내가 아무리 희생해도 자녀가 항상 내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자녀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집착하지 않으면 원망도 사라집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며 나의 노후를 책임져줄 존재도 아닙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라. 남는 것은 허무함 뿐이다. 이 냉정한 교훈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내 노년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가까울수록 거리두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리해야 오래간다. 배우자 관계만큼 오래 이어지는 인연은 없습니다.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을 함께 살면서 기쁨도 많았지만 그만큼 쌓여온 갈등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은퇴와 노년의 문턱에 들어서면 부부는 하루 종일 한 공간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직장과 가사로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었지만 이제는 그 거리가 사라집니다. 그 결과
작은 말투 하나, 생활 습관 하나가 부부관계를 흔드는 불씨가 됩니다. 사람은 거리를 잃을 때 본 모습을 드러낸다. 은퇴 이후 부부는 하루 24시간을 함께하며 예전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을 마주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집안일을 간섭하고 아내는 남편의 생활 패턴을 잔소리로 지적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반복되면 피로가 쌓이고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은퇴 후 집에 머물며 TV만 보고 시간을 보낸다고 합시다. 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불만을 키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더니 이제는 자기만 즐기며 산다. 반대로 남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쉴 권리가 있는데 왜 아내는 나를 못마땅하게 볼까? 이 작은 차이가 커져서 서로의 존재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은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그 자리를 권태가 채웁니다. 같이 있어도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관심이 옅어집니다. 부부가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면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 권태를 극복하려고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새로운 취미를 같이 시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억지로 맞추려다 보면 갈등만 깊어집니다. 부부는 늘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부부는 한 몸이지만 두 개의 삶을 가진 존재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고 여전히 다른 취향을 가진 두 사람이 억지로 모든 것을 함께하려 하면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권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히 거리를 두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돈은 부부를 가깝게도 만들고 멀게도 만든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돈입니다. 연금, 퇴직금, 저축, 생활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부부관계가 크게 흔들립니다. 한쪽은 절약을 강조하지만 다른 한쪽은 지금 아니면 언제 쓰냐며 소비를 원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관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퇴직금을 노후 대비로 아껴두자고 주장하지만 아내는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데 보태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맞고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조율하지 못하면 부부 사이에 깊은 골이 생깁니다. 돈이 부족하면 사랑도 메마른다. 경제적 불안은 부부 관계를 더욱 예민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부부가 갈등을 피하려면 돈 문제를 명확히 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서로의 짐이 되어간다는 뜻이다. 노년의 부부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는 건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아프고 다른 한쪽이 간병을 맞게 되면 관계는 시험대에 오릅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돌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희생은 불만으로 바뀝니다. 간병하는 쪽은 지치고 아픈 쪽은 미안하면서도 서운합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상처를 입습니다. 간병은 사랑의 끝자락에서 시험을 받는다. 이 말처럼 간병은 사랑을 증명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끝까지 지켜주려면 희생만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짐이 아니라 동반자로 바라보려면 간병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은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공간을 지켜주는 것이다. 노년의 부부관계를 지탱하는 핵심은 정서적 거리입니다. 늘 붙어 있으려 하면 갈등이 쌓이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지쳐갑니다. 아내가 친구를 만나러 나가거나 남편이 취미 생활을 하러 나갈 때 그것을 방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시간을 존중할 때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해집니다. 노년 부부는 늘 함께하기보다 적당히 떨어져 있기를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거리가 있어야 관계는 숨을 쉰다. 이 명언처럼 거리를 둘 때 오히려 더 오래, 더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멀리해야 오래간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당히 유지하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합의, 건강 문제에 대한 준비, 그리고 정서적 거리를 지키는 노력,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부부는 노년에도 무너지지 않고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내 삶에서 가장 오래 남는 인연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갈등을 주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 갈등을 인정하고 거리두기의 지혜를 배운다면 노년의 부부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형제는 가까울수록 다투고 멀수록 편하다. 우리는 어릴 적 형제와 함께 울고 웃으며 자랐습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방에서 자며 부모의 품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때는 형제만큼 든든한 존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그 믿음은 차갑게 깨져버립니다. 형제 관계는 부모라는 울타리가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명절에 모이고 가끔 연락도 하며 형제의 정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부모가 떠난 뒤에는 관계가 빠르게 느슨해지고 결국 돈과 책임 문제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돈 앞에서 형제도 남이 된다. 부모가 남긴 재산은 형제 사이의 진짜 얼굴을 드러냅니다. 분배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평생 쌓아온 정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누구는 더 받았다고, 누구는 덜 받았다고 생각했던 감정이 유산 분배 순간에 폭발합니다. 평생 내가 더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나눠야 하느냐? 부모님이 나를 더 믿으셨으니 나에게 더 줘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형제는 순식간에 적이 됩니다. 한번 틀어진 형제 관계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돈으로 인해 갈라진 마음은 쉽게 봉합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멀어집니다. 부모의 병상 앞에서 형제는 갈라진다. 부모가 아프고 누군가는 간병을 맡아야 할 때 형제 사이에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누구는 적극적으로 돌보고 누구는 슬쩍 발을 빼고 누구는 경제적 지원만 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는 쪽은 원망을 쌓고 회피하는 쪽은 죄책감을 피하려고 더 멀어집니다. 간병 문제는 단순히 시간과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책임감의 차이, 형제들 사이에 오래된 감정이 모두 얽혀 있습니다. 결국 간병이 끝나면 남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상처와 갈등뿐입니다. 간병은 효심을 시험하는 일이 아니라 형제관계를 시험하는 일이다. 이 명언처럼 간병은 형제 간의 갈등을 더욱 날카롭게 드러내는 시험대입니다. 추억은 남지만 현실은 추억을 이긴다. 형제는 어릴 적 추억을 공유합니다. 같이 뛰놀던 기억, 싸웠다가 화해하던 기억, 부모 품 안에서 함께하던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현실 앞에서 그 추억은 힘을 잃습니다. 경제 문제와 책임 문제 앞에서 과거의 따뜻한 기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추억은 위로가 되지만 관계를 붙잡아주는 힘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노년의 형제 관계는 어릴 적 추억보다 현재의 이해관계에 따라 유지되거나 끊어집니다. 멀리해야 편하다. 형제와 가까이 지내려 애쓰면 오히려 갈등이 커집니다. 명절마다 모여도 대화는 피곤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화를 만듭니다. 형제와 지나치게 엮이면 나의 노년은 피로해집니다. 형제관계에서 가장 현명한 태도는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은 가볍게, 만남은 적당히, 의무적인 모임은 최소화하는 것. 이렇게 거리를 두면 갈등의 불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형제는 인생의 버팀목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다. 이 냉정한 교훈을 받아들일 때 형제와의 관계는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모든 관계는 끊어질 수 있다. 형제도 예외는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는 끝까지 함께해야 한다는 도덕적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형제는 가장 가깝게 싸우고 가장 날카롭게 갈라지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형제와의 관계도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를 끊었다고 해서 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마음과 삶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형제를 붙잡느라 내 노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희생입니다. 형제에게 집착하지 마라. 자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 명언처럼 형제와의 거리를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자유로워집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형제는 가까울수록 다투고 멀수록 편하다. 이 명언은 노년의 형제관계를
가장 정확히 설명합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추억은 남지만 현실은 그 추억을 짓밟습니다. 돈과 책임 문제는 형제를 갈라놓고 결국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지키려면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답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때로는 그 무게 때문에 삶이 무너집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면 내려놓는 것도 지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짐이 되기도 한다. 누구나 가족을 평생의 울타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60대에 접어들면 가족이라는 이름이 위로가 아니라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대어야 할 언덕이 오히려 내 어깨를 짓누르는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의무로 이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의무감입니다. 자녀를 챙겨야 한다는 의무, 배우자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 형제를 돌봐야 한다는 의무. 이 모든 것이 나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자녀에게 희생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부모가 되고, 배우자와 거리를 두면 무심한 남편 아내가 되며, 형제와 거리를 두면 냉정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이런 사회적 시선이 우리를 더 올가매고 결국 내 노년을 갉아먹습니다. 기대가 상처를 만든다. 가족은 서로에게 기대를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고, 배우자는 서로의 희생을 기대하며, 형제는 마지막까지 정을 나누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는 배가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찾지 않으면 외롭고,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주면 서운하고, 형제가 연락을 끊으면 버려진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내 마음속에서 만든 기대가 부른 고통입니다. 가족에게 바라는 순간 실망이 시작된다. 이 명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희생은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만 의미가 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의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공허함으로 가득합니다. 젊을 땐 자녀의 미래를 위해, 배우자의 안정을 위해, 형제의 어려움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어질 때 그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예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납니다. 희생은 돌려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도 언젠가는 돌봄을 받겠지라는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노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 삶을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가족이라는 무게를 가볍게 하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살지 않아도, 배우자가 나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형제가 나와 거리를 두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겁게만 느껴질 때 필요한 건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리가 있을 때 관계는 숨을 쉬고 그 안에서 존중이 자랍니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 명언처럼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힘은 얽매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짐을 짐이라 인정할 때 비로소 가벼워진다. 가족은 때로 짐이 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겁다고 느낄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이며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가족의 무게를 인정하면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래, 가족도 완벽할 수 없지. 내가 모든 걸 짊어질 필요는 없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관계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만 마음으로 유지된다. 피보다 진한 건 마음입니다. 피가 이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피도 소용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에 집착하기보다 진짜 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오직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무게를 인정할 때 노년은 한결 가벼워진다. 이 명언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가족과 더 건강한 거리를 두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